저 고등학교 때 수학 어려운 거 딱 하면 생각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물리 어려운 거 하면 속도 딱 늘어버리잖아요. 그게 영악하고 현명한 거예요.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저는 학습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과학문화운동하는 박문호입니다. 학습법이 뭐냐? 학습법이라는 주제는 아주 다층적이고 범위가 굉장히 넓고 누구나 다 한마디 하고 싶은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걸 블랙박스로 보고 바깥에서 나와서 관찰해보라. 그럼 조감도가 보일 거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오랫동안 젖어 있어요. 숲을 보는 사람하고 나무를 보는 사람 비율이 거의 한 8대2 정도예요. 숲을 보는 사람이 더 물어요. 휴게소도 가보면 화장실 그 옆에 이제 크게 그 안내판 있잖아요. 군 지도도 그려놓고 특산물, 그 다음에 유명한 명소 지도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느냐 하면 대한민국 지도가 없어요. 근데 서울에서 남해안 어떤 쪼매는 도시로 간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지금 어느 쯤에 있는가가 첫 번째 알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제가 유튜브 출연을 좀 하잖아요. 저는 과학을 홍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조회수가 많든 적든 이걸 과학을 알리는 걸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출연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연도 적은 유튜브를 못 봤어요. 제가 이 과학 운동하는 20년 됐잖아요. 그러면 20년 전에 다른 방송에도 좀 하고 뭐 불교 TV에도 하고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일주일 전에 녹화한 건지 3년 전에 한 건지 몰라요. 연도를 딱 적어주면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이 주장을 했는지 이런 강의를 했는지 명확해질 건데 우리나라 유튜브에 그 연도를 적는 유튜버가 거의 드뭅니다. 이런 일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경주에 가면 고분이 있잖아요. 처마총이 누구의 무덤인지 알아요?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한두 건 내놓고 없어요. 백제도 마찬가지요. 문영왕이란 지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명확히 문영왕이라고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유튜브로 올리면서 연도를 안 적는 거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삼국시대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가장 당혹한 게 뭐냐면 그 많은 왕릉들이 누군지 걸 모른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알았겠죠. 바로 우리의 사고의 패턴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젖어 있다는 거예요. 학습할 때도 내가 물리학을 한다. 그럼 곧장 물리학에 들어가지 말고 학습이란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란 무엇인가? 우리 몸에 있는 브레인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브레인이 우리 인체의 에너지의 거의 4분의 1 에너지 정도 쓴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적어도 한 20% 이상 에너지를 써요. 무게는 전체 20분의 1밖에 안 돼요. 엄청 에너지 쓴다는 거예요. 학습은 브레인에서 일어나고 브레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가가 최고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브레인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되 무조건 하고 에너지 줄이는 쪽으로 야가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동일한 효과를 내는데 가장 에너지를 적게 하는 방법이 뭔가가 최고의 관심이에요. 지금 가장 많은 계산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죠? AI죠. AI가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쓴다는 얘기 들었죠. 한 도시가 쓰는 에너지의 뭐 10%를 쓰잖아요. IBM이나 구글 이런 데서는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생각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듭니다. 브레인을 공부 관점, 학습 관점에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머신이다. 그래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어렵다 하면 숫자를 딱 늘어버려요. 저 고등학교 때 수학 어려운 거 딱 하면 생각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물리 어려운 거 하면 숫자 딱 늘어버리잖아요. 그게 영악하고 현명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계속 한 대가 알아지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는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야가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관심을 꺼버려요.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저는 학습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문용어로 뭘 하느냐면 인지부하라는 개념을 알아요. 인간의 지능이 작동하는 데는 부하가 걸린다. 그러니까 무조건 짐을 가볍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습법은 이 원칙 하에서 나와야 되지 나머지는 다 거의 5억 년 동안 지나는 이 원리를 위반하는 거예요.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 이 단체가 16년째 됐고 이런 운동을 20년 이상 했으니까 주로 과학 강의를 하면서 회원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공부의 방법이 있다. 세 가지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칭화, 두 번째 모듈화, 순수하다. 제가 이걸 만든 지가 걸쭉 한 20년 됐어요. 지금 봤더니 그게 인지 부하를 줄이는 방법이었구나 하는 걸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인지 부하라는 건 뭐냐 하면 눈을 감고 지금 이 스튜디오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봤어요. 테이블 직사각형, 색깔 하얀색, 하얀 벽. 인지 부하가 안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인지 부하를 걸려볼게요. 눈 감고 자기 좋아하는 애인이나 친구 얼굴을 한번 떠올려봤어요. 얼굴이 잘 안 떠올라요. 얼굴은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보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인지 부하가 걸려요? 서류를 만들 때,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 때 원하고 곡선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칭은 형태가 반만 있대도 딱 접으면 이렇게 만나는 게 대칭이잖아요. 또 하나만 있어도 이걸 만들어낼 수 있죠. 형태에 있어서 반만 봐도 전체를 복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DNA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밑에 거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게 대칭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물을 하든 뭘 하든 그림을 그릴 때 내용을 다 알고 나면 반드시 사각형을 바꿔놔 보라고. 인지 부하가 확 줄어듭니다. 매번 달라지던 곡선보다 항상 그리면 사각형을 그리면 간단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모듈합니다. 모듈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단층 집은 지을 수 있어요. 흙으로 집을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지으면 그 2층 올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든지 물리학을 공부하든지 1, 2층 빌딩이 아닙니다. 공부의 양이 100층 빌딩에 해당됩니다. 그럼 100층 빌딩을 세우려면 진흙 갖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벽돌이 완벽하게 규격화 돼야 돼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왜 우리가 주기율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92개 원소가 주기로 딱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주기율표도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죠. 우리가 하는 공부는 단층 집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10층, 20층, 100층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일반 상태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층수를 높여야 돼요. 난이도를 높여야 되려면 반드시 규격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 점에서 예술하고 과학이 다른 겁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단층 집이도 상관없어요. 근데 과학은 논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사 올라가야 돼요. 기본 블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듈화의 가장 구체적인 얘기가 돈입니다. 돈이 100원, 만원, 5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돈을 기본 단위를 37원, 58원을 써보세요. 계산하다 세월 당할 거예요. 이게 모듈화입니다. 1000원을 10개 하면 10,000원 되잖아요. 이게 십진법이 위대한 거예요. 모든 우리의 정신작용이나 물리작용은 교환 가능해져야 돼요. 우주의 4가지 힘도 교환력이라고 합니다. 힘이란 말 대신 입자를 교환한다고 표현해요. 이 모듈화가 되면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조작 가능해집니다. 십진법을 쓰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조작 가능해지면 두 번째는 뭐냐면 교환 가능성이 됩니다. 조작 가능하고 교환 가능해지면 확장성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이 모듈화를 해야 되느냐 하면 조작성, 교환성, 그 다음 확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장하기 때문에 100층 빌딩을 짓죠. 기차가 한 량, 두 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하나가 모듈입니다. 아파트도 모듈로 돼 있죠. 몇 동, 몇 호라 부르잖아요. 공이 하나의 모듈이고 그 모듈 속에 층으로 순서화되어 있죠. 제가 광소자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광소자는 광섬유 끝에 빛을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아파트 단지가 되니까 동마다 하나만 설치하면 집까지 파이브를 연결하면 돼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단독주택이잖아요. 대부분이. 하나하나 다 깔아야 돼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기 때문에 모듈화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IT의 선진국이 된 근본적 이유는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찾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순수화입니다. 순수화는 뭐냐 하면 우리 인체도 다 대칭화, 모듈화, 순수화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대칭으로 되어 있죠. 모듈화는 뭡니까? 팔도 보면 3개 모듈로 되어 있다 볼 수 있죠. 그러면 순수화는 뭐냐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손가락도 보면 마디가 다 모듈입니다. 요 끝에 있는 마디하고 이 마디하고 다 다르잖아요. 이게 순수입니다. 우리 인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칭이고 팔도 사실은 앞다리입니다. 뒷다리하고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척추동물이 5억 년 동안 진화하는 과정에서 4개의 부속지가 물고기일 때는 앞지르름이 2개, 뒷지르름이 2개. 이래서 바다를 헤엄쳤어요. 양수리로 올라오면서 지르름이가 앞다리, 뒷다리가 됐습니다. 조류에서는 앞날개를 씁니다. 척추동물이 5억 년 동안 진화한 거는 이 4개의 다리의 대칭이 깨지는 과정입니다. 순수화는, 자, 내가 악수를 한다는 아주 흔한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이 윗팔의 각도가 정해져야 되죠. 이거부터 올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올리죠. 그 다음에 이거 하죠. 이 순서가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수화입니다. 우리 동물의 몸의 설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포유동물, 좌우대칭 동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실 좌와 우를 구분 안 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좌양자, 우양우, 그거 자꾸 헷갈리는 애들 있죠. 걔들이 지능이 낮은 게 아닙니다. 그게 원래 우리는 앞과 뒤는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하고 아래도 새겨져 있습니다. 왜 새겨져 있냐면 돌은 항상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위하고 아래는 구분이 됩니다. 좌우는 새겨지면 안 돼요. 비행기 날개가 좌우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맴돌지. 앞으로 못 가죠. 앞으로 가기 위해서 좌우의 양날개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몸의 설계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순수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내가 한 예제를 내줄게요. 말을 거꾸로 해보면 알아요. 가을 거꾸로 해보세요. 태극기 거꾸로 해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거꾸로 해보세요. 불가능하죠. 5개 정도 가면 헷갈려요. 7, 8개 가면 거의 어려워요. 근데 순서로 하면 영어 단어 보통 스페링이 한 10개 넘는 것도 있잖아요. 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국사를 그렇게 많이 배워도 끝까지 기억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태종, 태세, 문단세. 왜 그렇죠? 순서로 돼 있으니까. 순서로 된 것만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학습법은 대칭화, 모듈화, 순서화로 다 되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부를 하는데 에너지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적게 쓰면 편안해지죠. 편안해진다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게 되면 계속하게 되죠. 그러면 실력이 느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법은 좋아하면 되잖아요. 바로 이 공부의 멋입니다. 그걸로서 다 됩니다.